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케이스를 제가 4개 정도를 준비해 왔는데 사실 비질런스 시스템에 관련돼 있는 그 프로세스를 태운 것을 제조업체가 이런 공식성상에서 공개하는 건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허가 인허가 팀이다 보니까 RA 부서다 보니까 허가를 진행할 때 시장을 진입할 때 애로 사항과 또 이게 이번에 워크숍이 글로벌 하모나이즈 얘가 주 아젠다이기 때문에 국가별 그 하모나이즈 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이슈 사항을 대표적인 4가지를 좀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 회사는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이고요. 그 다음에 덴탈 임플란트를 주 제품으로 판매, 제조, 수입하고 있습니다. 현재 마곡 서울 강서구의 마곡 지구에 저렇게 본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총 33개국에 37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한국 하나로 1조 3천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. 저희 회사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회사들도 여러 자회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꼭 덴탈 임플란트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교정, 그리고 의약품, 그다음 장비, 그리고 인테리어 사업, 그리고 여기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이제 방송국도 자회사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일단 저희 회사가 R&D에 대한 투자를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총 매출의 11%를 매년 R&D에 투자를 하고 있고, 지금 보시는 것처럼 R&D 연구소가 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 인허가를 진행을 할 때 이런 연구소들에서 나오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과 안정성에 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외 인허가를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한 것처럼 저희가 임플란트가 주력 품목이지만 덴탈 이퀴먼트라고 해서 CT, 체어, 그리고 MRI 장비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장비, 그 다음에 디자인, 인테리어, 그 다음에 저희가 글로벌하게 각 국가의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클리니컬 에듀케이션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년 국가별로 진행을 하고 글로벌 심포지움이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전에 언급한 대로 방송국, 데놀 방송국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바는 이렇게 이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. 그래서 치과 의사가 저희 회사를 통해서 치과를 설립하고 그 다음 치과를 운영할 때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매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교육이 국가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, 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임상 데이터나 임상 케이스들을 좀 많이 수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저희가 33개국에 36개 해외 법인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각 국가의 딜러 운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는 국가는 총 22개 국가에 대한 인허가를 저희 본사 한국에서 직접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중국, 미국, 일본, 러시아, 유럽, 브라질 같은 주요 국가들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대한 인허가도 저희가 직접 진행하면서 저희가 허가에 대한 경험이 어느 회사보다 좀 풍부하다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외 허가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본사에서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이 허가사항과 맞지 않은 제품들은 출고를 하지 않게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허가증, 각 국가별로 허가증을 다 관리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오스템의 RA 부서의 좀 강점이라고 하면 22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허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판매에 대한 전략이나 인허가에 대한 전략을 저희 쪽에서 직접 다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좀 강점이 있습니다. 또한 이게 허가 업무라는 게 인허가가 사실 시장을 진입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인허가가 얼만큼 더 효율적으로 빨리 받느냐가 그 회사의 판매, 세일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국가별로 그 규제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
그 해당 국가의 문화적인 차이나 뭐 지리적인 영향 이런 거에 따라서도 심사관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약간씩 많이 다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해외 여러 국가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국가들을 다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가지고 해외 인허가를 좀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저희 OCM RA의 좀 강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 4가지 정도 허가를 진행하면서 국가별로 하모나이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좀 이슈 사항들을 좀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중국 케이스입니다. 중국은 특이하게 지금 그 법규상에 그 증명하는 문서, 그러니까 제조국에서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증명 문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한국에서 제조 판매의 증명이 한국의 허가를 받은, 즉 이제 프리세일즈 서티라 그래서 CFS나 FSC라고 부릅니다. 그 문서를 내면 다 인정을 해주는데 중국은 법규상에서 저 프리세일즈 서티라는 문구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특이하게 허가증에 기술 문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품의 성능이나 제품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약처의 한국 업체들은 특이하게 모든 제품에 대한 기술 내용이 다 오픈이 되는 상황인 거죠.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스팅하는 제품은 단순히 코드만 리스팅이 됩니다. 그럼 미국에 있는 제조업체는 중국에 허가를 들어갈 때 그런 기술 내용이 오픈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저희 한국은 1등급 제품이라 하더라도 허가증에 모든 기술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시약처에서 허가를 할 때 한국에 있는 허가받은 모든 똑같은 사양이 아니면 허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중국 시약처에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시약처에서 얘기하는 거는, 이제 MNP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 문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프리세일즈 서티는 인정할 수 없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좀 이슈가 되는 사항은, 저희가 뭐 이슈가 되는 사항은 한국에 판매하는 사양과 사실 해외에 판매하는 사양이 회사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중국은 특이하게 선행적으로 한국을 허가를 무조건 진행해야지만 중국을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게 한국 제조업체의 약간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가장 하모나이즈 되는 중국의 가장 큰 하모나이즈 안 되는 부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.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중국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국 허가를 진행한 다음에 중국 허가를 진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튀르키예인데요. 튀르키예는 이제 CMDR 전환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MDR이 이제 제조업체들이 MDR 승인을 많이 득하지 못하면서 2023년도에 유예 법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EU 2023-607이라는 법규에 보면 셀프 디클러레이션과 제품의 안전성이나 이런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런 항목들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단순히 제조업체에서 셀프 디클러레이션과 MDR을 신청을 해서 MB에서 업세트가 된 상황이면 유예가 됐었어요. 근데 튀르키예는 그 유예 공고를 다르게 해석을 해서 지금 필요한 게 MDR, MB에서 발행하는 컨퍼메이션 레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인증 기관이 MDR로 가면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저희 오스템은 DMV에서 지금 TUV로 MDR을 받았는데 DMV에서 TUV로 옮길 때 트랜스퍼 어그리먼트라는 그 문서 2가지, 그다음 셀프 디클러레이션 3가지를 제출해야지만 유예로 해주겠다라고 법규에서 해석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MDR 규정에서는 컨퍼메이션 레터와 트랜스퍼 어그리먼트가 맨데토리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신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자료처럼 2023-607에 있는 법규에 해당하는 것을 준수한다는 셀프 디클러레이션만 제조업체가 선언을 하면 MDR이 유예가 됐었어요. 근데 튀르키예는 저 컨퍼메이션 레터와 트랜스퍼 어그리먼트는 MB에서 발행하는 서비스 차원의 레터이거든요. 근데 그게 없으면 유예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해석을 해서 저희도 이게 판매 공백이 저희 회사도 사실 한 8개월 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근데 또 문제는 이때 당시에 작년 초반에 나왔을 때 MB 기관에서 저 컨퍼메이션 레터와 트랜스퍼 어그리먼트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한 MB 기관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는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고,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 공백을 메꿔서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판매 공백은 발생을 했지만 그런 세일즈에 대한 최소화를
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 TUV 쪽에서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. 앞에 쪽에 있는 부분이 그 트랜스퍼 어그리먼트인데 오스미 임플란트와 TUV 라일란드와 DMV 이렇게 제 3자 저희가 DMV에서 TUV 라일란드로 MDR을 트랜스퍼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 3자들이 이해각서를 썼다라는 그런 문서이고요. 그 뒤에 있는 것들이 TUV에서 오스미 임플란트가 MDR을 정식으로 신청을 했고 저 2023-607의 규정에 맞게끔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컨퍼메이션 레터를 발행한 예시로 가져왔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베트남 케이스인데요. 이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규정에 봤을 때 CFS를 인정을 해줍니다. 아까 중국과 다르게 CFS를 인정해주는데 여기서 이슈는 뭐냐면 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은 NIDS 즉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CFS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. 1등급 아니면 2등급을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발행을 해주는데 그 CFS의 발행처가 식약처가 아니고 NIDS로 찍히게끔 나와요. 근데 이 베트남에서 법규에 보면 무조건 그 식약처, 해당 다날 국가의 식약처의 문서를 갖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식약처에서 NIDS에서 발행한 CFS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. 그러면은 국내 한국에 있는 1등급 제품들은 베트남의 허가를 들어갈 때 다른 국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. 뭐 미국 허가를 달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,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그 식약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CFS를 발행받을 때 식약처에서 레터를 하나 써준 게 있습니다. 이게 NIDS가 식약처에서 권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다라는 레터를 써서 현재까지는 지금 이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. 베트남 식약처에서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그거는 지금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근데 현재는 저희도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그 베트남에서 인정하는 레퍼런스 에이전시 국가가 미국, 일본, 유럽 이런 국가들인데 다른 국가들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베트남은 1등급 제품들은 허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리핀인데요. 필리핀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허가를 받을 때 라벨에 찍히는 제품명 기준으로 무조건 허가증을 발급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다른 이제 그 아센 연합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센 법규가 나오면서 등급을 동일하게 분류를 하였고 그 그룹핑이라는 제도를 태국, 싱가폴, 말레이시아 다 그룹핑 제도, 즉 한국으로 따지면 품목군에 해당되는 그룹핑 제도를 통해서 허가증을 구분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필리핀은 그것들이 아직까지 좀 더 구체화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필리핀 식약처 쪽에 공식 서한을 보내서 해당 국가들 이제 밑에 보시는 이런 표로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을 비교를 하고 이 그룹핑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서 저희 때문에 이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서한을 보내고 나서 3개월 뒤에 필리핀에서 그룹핑에 대한 초안이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필리핀도 현재는 제품을 허가를 진행할 때에 그 제품군, 그러니까 비슷한 사용 목적이나 사용 방법이나 작용 원리가 비슷한 제품들이 묶어서 허가를 지금 진행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케이스로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시간이 사실 저한테 할애된 게 한 30-40분 되는데 제가 발표를 요 4가지 케이스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고요. 아무래도 저희는 제조업체고 실제적으로 인허가를 진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질문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질문 질의응답을 받고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